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부실 수사 사태에 대해 경찰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국 실종 사건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경찰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문제의 경찰관 처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주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지혜 기자, 이 실종 여성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경찰들 조금 전까지도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제주 한림항 인근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등 구석구석 돌며 장미란 씨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늘은 장미란 씨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뜨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경찰분들 아침부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파제 쪽에 한 3일째 계속 경찰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경찰은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갯바위까지 내려가 파도에 떠밀려온 유실물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어제 A 경장을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이곳 실종 추정 지점을 찾아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제의 경찰관, 또 다른 남성 실종자도 이번 장미란 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신고 기록을 해제했는데 이 남성 50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진우 기자입니다. 황망한 표정으로 경찰서로 들어오는 사람들. A 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 어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가족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자와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일 가족들의 실종 신고에 A 경장은 실종자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 수십일간 애만 태우던 가족들은 장미란 씨 사건을 보며 재차 신고했고 결국 재수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어도 아주버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디 바람 쐬러 갔나 보다.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방식은 장미란 씨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유족들은 첫 신고 당시 A 경장이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허위 종결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이 두 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게 이 경찰관이에요. 똑같은 경찰관. 네. 이 경찰관 도대체 누굽니까? 네, 이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이었던 30대 남성 경찰관 A 경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취재 결과 A 경장은 지난해 3월쯤부터 제주 서부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1년 넘게 관할 지역에 들어오는 실종 사건들을 처리해 온 건데요. 최근엔 자기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A 경장이요. 지난달 실종 수사팀을 떠나서 지구대로 전보됐고 지난 11일엔 이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장미란 씨 말고도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네. 그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미란 씨 가족은 지난 5월, 이 60대 남성 가족은 지난 7월에 각각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신고 몇 시간 뒤 가족에게 비슷한 취지의 답이 돌아왔는데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길 원치 않다는 취지로 A 경장이 이 가족들의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두 사건 모두 실제 통화는 없었고요. 한 건은 실종자를 찾았지만 보도했다시피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이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건이 전부일까요? 네, 그 부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매년 1000건에 육박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제주도 내 경찰서가 총 3곳이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경찰서 한 곳당 연간 280건 안팎, 한 달에 20건 넘는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성인 실종 사건 수만 해도 상당한 건데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해온 사건들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장미란 씨가 혹시 이 다른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 이것도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경찰은 지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장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한림항 일대가 핵심 수색 지점인데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장 씨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파악해서 곳곳을 돌면서 목격자 찾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서야 인터폴 회원 국가들의 실종자 수색 협조를 구하는 황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이 문제 경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현재 조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A 경장은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2명의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통화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A 경장이 도대체 왜 전산을 허위로 입력했는지 또 삭제되게 했는지 이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제주를 찾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 관리자들도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이 담당자 단독 종결과 또 관리 감독 부실을 둘러싼 비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제주 장기 실종자인 37살 장미란 씨. 이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한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남성 실종자는 끝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애타는 유가족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며칠 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독한 마음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근데 경찰관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호자들한테 거짓말을 놓고 이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을 문제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은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우리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경찰이구나. 네, 아니잖아요. 믿을 이만큼의 것도 없어.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한 거냐. 그리고 허위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7월 2일에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담당 경찰이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60대 남성과 연락이 됐다. 가족한테. 근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종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족이 재차 신고를 했고 금세 이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성룡원 전 대변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 경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저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 답변을 해가면서까지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 혹은 뭐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건을 암장하고 은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암장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가 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 수사권마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 폐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월 2일부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그 사각지대는 누가 메웁니까?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통과시켜놓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까? 범죄자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저렇게 사건 묻어버리려는 경찰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전면 원상 복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강성윤 변호사, 지금 제주에서만 실종 사건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사고가 2,900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뭐 해결된 것도 있고 미제 사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종결 처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제 신뢰할 수 없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의문이 있는 거는요. 저런 식으로 왜 거짓말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음모론까지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거에 저 경찰의 책임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저랬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저 언젠가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연락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초기에 아주 골든타임 때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안 밝혀지기를 원하고 뭔가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하는 시간 끌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시스템적으로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경찰의 그 실무자가 내가 연락이 됐다 해서 그냥 실종을 해제시켜버리면 그냥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이걸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냐 이겁니다. 그냥 실무에 있는 경찰관이 저렇게 처리해버리면 다 끝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2중, 3중으로 잘못된 결과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손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경찰이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중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 제기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건 많이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제가 비판을 해오던 것이고 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경찰의 시스템을 이제 와서 이제 고친다는 거거든요. 이 한 사람이 실종 해제 못하도록 한다는 것. 뭐 이제 와서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장이죠.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면 한 9급 상당 되겠죠.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자, 저 사람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체 종결 처리 왜 하신 겁니까? 장미란 씨랑 아는 사이입니까? 왜 연락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성룡원 대변인. 그러니까 무사합니다. 안심시키고 그리고 끝. 이거를 정말 그 많은 미제 사건 중에 진짜 이게 소수의 손가락을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서 저희가 잠깐 보았던 그 60대 남성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장미란 씨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언론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된 줄 몰랐겠죠. 그러면은
과연 2건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저는 제주도 내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고 해서 종결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건들 당장 경찰이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혹시 저와 유사한 일이 없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 신고를 이제 와서 한 사람이 실종 사건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도 저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산은, 소액 사기는, 절도는 혹은 성폭력은 그 밖에 다른 각종 복잡한 경제 사건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답은 이겁니다. 경찰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해이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 되고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권 송치나 보안수사권 부활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장미란 씨 남자친구,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화했더니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근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는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여러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지금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뭐 아들의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 촬영물들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리질 않나.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그 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또 은폐하질 않나. 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놨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이 보안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찰의 암장 사건으로 비화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동안 보안수사권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저 역시 강조해 왔던 입장인데 구분할 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믿을 건 경찰이 스스로 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은 내용 중에도 좀 전에 성용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뭐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불편하고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점들을 충분하게 보완하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보안수사권을 완전하게 폐지했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10월 2일 법이 완전한 시행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또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장미란 씨 부디 꼭 살아 계셔서 가족의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